안녕하세요. 취업이 보인다의 조소연입니다. 오늘은 금요일이죠. 자격증 정보와 또 여성 취업 정보들로 꾸며봤는데요. 먼저 신세미 캐스터가 오늘의 취업 정보부터 알려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세미입니다. 오늘의 대기업 채용 소식입니다. 먼저 주식회사 제인앤조이 외식사업부에서 홍보 마케팅 관리자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온 오프라인 마케팅 전략 수립과 시장 분석을 통한 시장 제품 관리 및 상품화 추진 업무를 담당할 사원인데요. 4년제 대학 졸업자와 관련 업무 경력 5년 이상인 분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학과 졸업 혹은 외식사업부 마케팅 직무 경력자를 우대하고 있고요. 또 시장 분석 및 수익 분석이 우수한 분도 우대하고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2월 12일까지입니다. 그리고 주식회사 삼양그룹의 삼양바이오팝 의학바이오연구소에서 의료기기 실험 보조 업무를 담당할 계약직 사원을 모집하는데요. MDPG 파트와 고분자 합성 TF 파트에서 채용을 하고 있고요. 원료 합성과 폴리머 가공, 샘플 제조 및 송부 등의 업무를 보조하며 이공계 대학 진학 이상인 분들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화학 및 고분자 관련 전공자를 선호를 하고 있고요. 모집 기간은 2월 8일까지입니다. 다음으로 주식회사 메이크인에서 대기업 계열사 매장 관리직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2년제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분은 신입 지원이 가능하고요. 고등학교 졸업 학력을 소지한 분은 관련 경력 1년 이상이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성별은 무관하며 해당 직무 경험과 30세 이하인 분들을 우대하고 있고요. 모집 기간은 2월 15일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식회사 파인스태프에서 LG U+ 고객 상담 업무를 담당할 사원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대표 번호 인바운드 고객 상담과 가입 영업 상담 이렇게 부서별로 모집을 하고 있는데요. 고졸 이상의 밝고 성실한 분을 우대하고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채용 시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세미였습니다. 네, 매주 금요일이면 취준생들을 위해서 자격증 정보 들고 오시는 분이죠. 얼짱 멘토 강신호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나오시네요. 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제가 이 취업이 보인다 자리를 정말 목숨을 바쳐서 지키는 스타일인데 장기간 출장으로 인해서 제가 좀 자리를 비웠습니다. 네. 근데 출장에서 현지 호텔에서 일하는 네. 우리나라 직원분들을 봤는데 네. 어디를 다녀오셨어요? 제가 홍콩이랑 마카오를 다녀왔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는 이제 워낙 또 휴양으로 이제 많이 가시는데 그렇죠. 저희 대한민국 직원이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서비스도 굉장히 잘하시는데 그 직원분을 보면서 우리 취업이 보인다 시청자분들이 떠올랐습니다. 저희가 또 해외 취업도 진행을 또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해외 취업을 또 많이 나오고 계신데 해외에서 열심히 일하는 우리 대한민국 일꾼들을 보면서 정말 더 열심히 취업이 보인다 우리 시청자분들께 좋은 정보 드려야겠다 생각을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알짜 정보 부탁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네. 지난주에 안쌤이 또 공인중개사를 1시간 동안 네네. 굉장히 열띤 강연을 보여주고 가셨거든요. 네네. 제 마음이 많이 흔들렸습니다. 그러세요? 이번 주부터는 좀 어떤 또 네. 자격증 들고 오셨는지 네네. 한번 해외 취업이랑 관련 있는 이야기일까요? 네. 제가 이제 그 마음을 좀 뛰어넘는 네. 제가 정보로 오늘 마음을 제가 한번 잡아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조선 아나운서께서는 해외 가시면 네. 좀 우리나라에 없는 과일들 좀 어떻게 구매해서 드시나요? 그럼요. 현지에서밖에 먹을 수 없는 그런 음식들이나 맞습니다. 과일들, 네. 채소들이 있잖아요. 그건 네네. 꼭 먹어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저도 해외에 나가면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 잘 먹지 못하는 과일들을 많이 먹는데 그렇죠. 제가 망고를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망고를 매일 왜 벌써 행복해하세요? 아니 제가 네. 갑자기 머릿속에 그 망고가 생각이 나니까 네. 또 마트에서 망고를 매일 사다 먹었습니다. 맛있죠, 망고. 네, 정말 맛있는데 근데 종류가 맛도 많이 있거든요. 애플 망고도 있고 옐로우 망고도 있고 그린 망고도 있고
와일드 망고 뭐 이렇게 네. 많이 있는데 이렇게 종류가 많을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네. 바로 종자 개발 때문에 가능한 건데요. 그러니까 한 가지 과일이지만 종자 개발을 통해서 여러 맞습니다. 가지로 나오는 뭐 그렇죠. 우리가 토마토 같은 경우도 네. 요즘 무슨 짭짜리 토마토, 아, 대저 네네, 토마토 그쵸.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토마토들이 나오는 네. 그런 거랑 비슷한 걸까요? 맞습니다. 또 센스 있게 또 말씀 잘해주셨는데 종류가 이렇게 많을 수 있는 건 종자 개발 덕분인데 네. 오늘 소개할 자격이 이 종자와 관련된 자격입니다. 예. 오. 제가 지난번에 계속 4종 세트로 이제 농업 4종 세트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원예 기능사 그리고 화훼 장식 기능사 그리고 지난주죠. 네. 예, 유기 뭐네요? 농업 네. 기능사까지 까지. 소개해드렸는데 오늘 이제 농업 자격을 종결할 자격입니다. 음. 바로 국가기술 자격인 종자 기능사 자격 종자 오늘 기능사. 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계적으로 네. 정말 종자가 참 중요해지고 있는데 네. 우수 종자를 확보하기 위해서 전쟁이라고 할 만큼 전쟁이다라고까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간단히 이제 기사들을 확인해 드리면 기후 변화가 많기 때문에 식량이 이제는 곧 자원이 된다라고 얘기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종자 자본, 그러니까 한마디로 거대 자본이 종자에 대한 투자를 엄청나게 하고 있다라고 확인해 보실 수 있겠는데요. 지난달에 이제 거대 제약회사죠. 바이엘에서 67조 원의 몬산토라는 이 네. 종자 회사를 인수했고요. 오. 중국 국영 화학 회사인데요. 네. 캠차이나. 캠차이나. 저는 깜짝 놀랐는데 스위스 종자 회사 신젠타를 인수해서 이제는 종자 공룡으로 불리우고 있다라고 예.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이 종자 산업이 앞으로 중요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거에 비해서 저희 우리나라 대한민국 종자 산업은 조금 위축돼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내용을 보시면 우리 무와 이 배추의 종자권 누가 갖고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제가 그것까지는 네. 할 방법이 없네요. 네. 이게 우리나라다 외국이다 요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의 무와 배추들이요. 그쵸. 우리나라에서 자란 무와 배추들. 맞습니다. 우리 종자죠.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네. 이렇게 물어보실 때는 네. 아니니까 물어보시는 거겠죠? 아 역시 네. 또 센스가 있으셔갖고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 게 아니더라고요. 네. 오. 이제 무와 배추의 80%가 외국이 지식재산권을 갖고 있고요. 네. 그리고 양파, 당근도 마찬가지. 80% 이상이 권리가 외국 회사에 넘어가 있습니다. 그 네. 이유가 IMF 때 이제 5개 종자 회사가 4개죠. 5개 중에 4개 회사가 외국으로 넘어갔고요. 네.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우리나라가 외국에 종자 로열티를 지급한 금액이 놀랄 만한 금액입니다. 1,457억 원. 무려 이렇게 큰 금액이고요. 그리고 농촌진흥원이 해외에서 이제 역으로 벌어들인 거죠. 예. 비교가 안 됩니다. 금액이 로열티가 9억 6천억 원. 네. 그러니까 거의 보시면 1%가 조금 넘는다고 네.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세계 종자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종자 산업의 위치는 1% 미만이다라고 예, 보시면 미미하네요. 되겠습니다. 미미합니다. 네. 그래서 이 내용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다행한 게 있는데 제가 요리를 참 좋아하는데 요리할 때마다 청양고추 많이 사용하거든요. 맛있죠. 네. 근데 청양고추 어느 나라가 종자권을 갖고 있는지 혹시 아실까요? 청양고추는 네. 청양 지역에서 생산한 고추라서 어? 청양고추잖아요. 맞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나라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근데 요것도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네. 정말 다행인 거는 현재는 우리나라가 네. 이제 권리를 갖고 있는데 예전에 1983년에 청양고추 품종을 개발했죠. 그리고 중앙종묘가 1998년 1위 아까 이제 말씀드린 몬산토에 네. 인수됐었습니다. 인수됐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종자가 권리가 아니었죠. 아니었다가 네. 아니었다가 다시 저희가 국내 회사가 우리 종자권을 인수해서 다행히도 현재는 네. 청양고추는 우리나라가 종자권을 갖고 있다라고 다행이네요. 보시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농림축산식품부죠. 골드시드 프로젝트라는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조기에 종자 산업에 진출해서
반전 기회로 삼아야겠다는 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2017년도 신품종 출원 건수가 전년 대비 6%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694종 종자 수출액으로 5,854만 달러죠. 2013년도에 비해서 무려 41.9%가 증가했다라고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좀 전 세계가 이 종자권에 관해서 네, 이렇게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맞습니다. 아직은 우리나라 역할이 그 비중이 조금 미미하다라는 네,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그렇죠. 앞으로 계속해서 좀 확대해 나가야 되는 이유는 그만큼 종자권이라는 게 중요하기 때문이겠죠. 네, 맞습니다. 이 금액을 또 보시면 알겠는데요. 이제 우리나라 농산물 종자 수입액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글쎄요. 무려 한 해에 2천억 원이라고 합니다. 한 해에 2천억 한 해에 원. 2천억 그러니까 원입니다. 수입료만 2천억 원을 맞습니다. 낸다는 로열티만 거예요. 그렇게 내는 거죠. 아, 어떻게 보면 심각한 뭐 수준일 수도 있겠는데요. 그러네요. 그만큼 종자를 개발해서 그 개발한 종자만으로도 로열티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일부 파프리카 그리고 고품질 토마토 씨앗의 경우에는 이 그람당 가격이 놀라실 수 있습니다. 그람당 가격이 같은 양의 금보다 비싸게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현실에서 해외 대기업들이 어, 종자 사업에 본격적으로 달려들고 있다. 네. 그 이유는 지식재산권의 가치가 높기 때문이다라고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네, 종자 산업에 네, 네. 제 남은 인생을 한번 아. 써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네. 들 정도로 솔깃하네요. 네. 좀 마음이 갈 때시긴 한데 네. 맞습니다. 이게 종자 산업이 야, 커지기 때문에 이게? 오. 이 종자 쪽으로 또 예. 제 2모작 인생을 또 준비하시면 네. 또 굉장히 비즈니스적으로 네. 성공하시지 않을까? 금보다 비싸다고 네, 하니까 금보다 눈이 비쌉니다. 번쩍 뜨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종자 기능사의 자격을 한번 본격적으로 들어볼까요? 네, 종자기능사 자격 한번 제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농촌진흥청에서 소관하고 있고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종자기능사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농촌 이 정책이죠. 농업 생산성을 증가시키고 그리고 농가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작물 재배 크게 장려되면서 우수한 작물 품종이 중요해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지식 그리고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이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해당 자격 제도를 신설하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1974년도에 원예 종무기능사 2급이죠. 이렇게 시작을 해서 1978년에는 이제 현재 종자기능사 명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종자기능사 같은 경우는 작물 종자의 채종 그리고 생산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데 이 종자에 대한 숙련된 기술이죠. 네. 그리고 작물에 대한 원예 시험장 연구 그리고 작물 재배 농장에서 이 새로운 품종 육성을 위해서 품종 간의 또는 개체 간의 교자 그리고 교배 그리고 시험 연구를 수행하는 업무 등을 수행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토양과 기온, 습도 그리고 이 적합한 재배 조건을 네. 만드는 그런 역할들을 진행을 하고요. 그렇게 우수한 종자 그리고 묘목을 생산하고 그리고 번식, 육종, 저장시키기 위한 이 생산, 제조와 관리, 이 유통까지의 모든 전반적인 종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종자권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좀 높아지다 보니까 또 정부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정책 중에 하나다 보니까 이 종자 기능사에 대한 수요가 좀 높아질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당연히 전망도 밝다고 할 수가 있겠죠. 맞습니다. 이 종자기능사의 진출 방향 그리고 진출할 수 있는 곳은 굉장히 확대되고 있고 증가되고 있는 현실인데요. 이 종자기능사를 보시면 이 작물 시험장 그리고 원예 시험장이 있고요. 종자 생산업체, 국립종자원 그리고 원예 재배 농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영농도 당연히 있겠고요. 그리고 종묘상, 농촌진흥청도 있고요. 이렇게 공무원으로도 종자산업범에 따라서 진출할 수 있다라고 확인해 보실 수 있겠는데 이 종자관리사로 활동을 하게 되는 그런 범위도 계속해서 넓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최근 응시자 수 그리고 합격률도 계속 증가되면서 높아지고 네.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종자산업 시장이 계속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종자개발 그리고 관리 제도가 참 절실히 필요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종자에 대한 인증과 관리 그리고 개발,
유통, 제조까지 이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말은 곧 우리 시청자분들 그리고 취준생 여러분들이 취업할 수 있는 그런 수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종자를 우리가 좀 많이 개발해서 이 개발한 종자로 좀 로열티도 많이 얻어드리고 네. 그리고 글로벌 종자 산업을 이끌어가는 우리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요. 자, 이렇게 좀 민간에서의 이거는 노력뿐만이 아니라 네. 국가 차원에서의 많은 지원이라든지 네네. 여러 가지 활성화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실제로는 좀 어떻습니까? 네, 잘 말씀해 주셨는데 이 정말 개인뿐만이 아니라 이 국가에서도 국가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당연히 국가에서도 지원이 굉장히 많이 되더라고요. 네. 전략적으로도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실제로 이 농식품부에서 종자 산업을 미래 농업을 선도하는 성장 산업으로 채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종자산업법을 개정하고요. 5년마다 종자산업 육성 이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1차 종합계획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진행을 했고요. 네. 종자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종자산업 기초 인프라를 구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차 종합계획이죠. 2018년부터 2020년까지는 우리가 수출 확대와 업체 규모화 그리고 맞춤형 지원에 초점을 맞춰서 종자 수출 목표액이 무려 2억 달러 그리고 세계에는 우리가 뭐 무역으로도 10위권에 있기 때문에 세계 13위권 종자 수출국으로 도약하겠다라는 목표를 세워서 준비하고 전문화에 노력을 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규모 그리고 업체 육성 그리고 품종 보호를 위해서 계속해서 제도적으로 네. 노력을 하고 있고 국가에서 계속해서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만의 고유 산업 구조로 육성하겠다는 큰 그림을 계속해서 세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종자 산업 시장도 그렇고 또 얼마 전에 소개해 주셨던 그 4차 산업 스마트팜 사업도 그렇죠. 그렇고요. 네네. 이렇게 좀 농촌 사업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적극적인 지원이 있고 네. 한 차례 계속 발전을 하고 있다는 거는 그만큼 이 네. 농촌 산업에서의 청년들을 위한 취업문이 좀 넓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 해주셨고요. 우리 청년들 정말 취업할 취업 일자리가 참 많아졌으면 좋겠는데 이 종자 산업이 커지고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우리 청년들, 우리 시청자분들이 취업할 수 있는 일자리가 많아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종자 산업을 이끌어 나가는 주체 자체가 네. 이 청년들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청년 취업의 수요 늘 수 있다. 그리고 종자 개발 하나로도 이 세계를 제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네. 동남아 좀 많이 가시나요? 자주는 아니지만 네. 몇 번 간 기억은 있어요. 그렇죠. 네. 저도 이제 그 외식 뭐 이런 메뉴 쪽을 많이 준비하고 시장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 동남아 쪽 많이 가거든요. 네. 근데 와, 이 딸기를 먹었을 때 네. 되게 맛있더라고요. 근데 네. 우리나라 딸기 맛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맛있죠. 맞습니다. 그래서 아니 우리나라 딸기 아닌가 생각이 들었는데 와,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 나라의 우리나라의 딸기 종자죠. 동남아 시장을 80%를 석권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제가 이번 방송을 조사하면서 알게 됐는데 그게 바로 우리나라 딸기였다라고 보시면 네. 되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참 기쁜 소식이죠. 10년, 20년 전만 해도 그 동남아시아 그 딸기가 그 종자죠. 일본 품종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80% 이상이 일본 품종이었다가 이제 현재는 우리나라 품종이 80% 이상으로 동남아 시장을 석권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제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너무 저도, 기뻤습니다. 예, 그 딸기는 정말 설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기사를 계속해서 접하고 있어서 네네. 좀 자부심도 느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자, 종자 산업 참 들을수록 재미있고 또 발전 가능성도 큰 시장인 것 같은데요. 이 연구 개발되는 전문 분야잖아요. 네, 그러다 맞습니다. 보니까 이 종자 기능사라는 자격증이 어떤 그 전문성을 갖춘 뭐 전공이라든지 네. 이런 분들에게만 한정된 시험은 아닌가라는 걱정도 좀 있네요. 네네. 농업민 입장에서는 이제 종자 하나에 울고 웃는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제 잘 키운 종자 하나가 해외에서 한류바람 일으키고 그리고 수출료자 노릇을 톡톡히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전문적인 네. 우리 육성하는 그런 예. 기관들, 교육들 참 필요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 네. 이제 농업계고등학교에서 농업, 원예 등을 전공하거나 그리고 전문기관에서 교육을 받으면 전문가로서 취득하거나 그리고 활동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되시겠죠. 그래서 이 응시 자격, 연령, 학력 그리고 성별, 지역 제한을 두지 않고 누구나 응시 가능하다라고 오.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저희한테 기능사 자격증을 갖고 오실 때 항상 그 전공이나 이런 자격이 꼭 필요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종자기능사는 필요가 없나 봐요? 네, 제가 이제 응시 자격에 제한이 없는 기능사 위주로 이제 농업에서는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자격증들이 단계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처음 시작할 수 있는 응시 자격 제한이 없는 자격증 위주로 소개를 해드리고 있고요. 종자기능사 관계도를 보시면 이제 한눈에 이해가 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우선 단계별로 종자기능사의 자격, 종류 확인해 보실 수 있겠는데 이 직무 수준을 보시면 종자기능사 첫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응시 자격에 제한이 없고요. 그래서 종자기능사를 취득하시고 산업기사죠. 산업기사는 2년제 기준이다라고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종자기사 4년제 기준으로 확인해 보실 수 있겠고요. 그리고 최종 기능사 그리고 산업기사, 종자기사 이제 기사죠. 그리고 최종으로 기술사 자격증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네. 기술사 자격까지 오. 갈 수 있다라고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종자기능사 같은 경우는 이제 종자에 대한 기초를 다루는 자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동일 직무 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를 종사하면 산업기사 자격, 응시 자격이 부여가 되고요. 3년 이상 종사를 한다면 산업기사, 그리고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하시면 자격증이 꽃이죠. 기술사에 네. 응시할 수 있다라고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뭐 산업기사 같은 경우는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하시면 기사 시험으로 응시가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동일 직무 분야 5년 근무를 하시게 되면 기술사에 지원이 가능하다. 그리고 종자기사는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하시면 가능하고요. 종자기술사죠. 취업에 그리고 각종 분야에서 고급 자격이다라고 인증받는 자격이고요. 그래서 실무에 종사한 경우 최고의 자격증이다. 기술사 시험은 최고다라고 단계별로 4단계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술사까지 이렇게 4단계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자, 그럼 이제 시험 준비를 좀 해야 되는데 네, 맞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제가 평균 이제 합격률을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 5년간 평균 합격률을 보시면 필기는 50.2% 그리고 실기는 77.5%로 높은 편이다라고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뭐 시험 과목과 합격 기준을 보시면 필기는 종자 그리고 작물 6종 그리고 작물 이 3가지 과목으로 진행이 되고요. 우선 객관식 육식문항 1시간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기 같은 경우는 종자 생산 작업 이 한 과목으로 이제 작업형으로 2시간 정도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네. 되겠습니다. 이제 매 과목 필기 40점 이상으로 취득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이 가능하시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뭐 실기 같은 경우는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취득하시면 합격할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 이제 실기 같은 경우는 자격형이기 때문에 이제 쉽지 않을 수 있는데 제가 그 기출 문제를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큐넷 홈페이지에서 출제 기준 그리고 공개 문제를 다운로드 가능하신데 간단히 제가 확인해 드리면 실기 문제 중에 뭐 주어진 작물의 종자, 과수의 실물 표본을 감별해서 종자명, 품종명을 답안지에 기재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제시된 병, 해충의 이미지를 감별해서 이제 해충명과 방제법을 기재하는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종자 파종을 하는 거, 그리고 주어진 재료로 작물의 종자 저장을 하는 것도 출제가 되고요. 이 종자 기능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종자에 관한 내용들이 많이 작업형으로 그러네요. 진행된다라고 이렇게 한눈에 파악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올해 시험을 언제 치를 것이냐 네. 준비하시는 분들께는 그것만큼도 중요한 정보가 맞습니다. 없죠. 네. 이제 연 3회 정도 면제자 검정을 제외하면 진행이 된다라고 네. 보시면 되겠는데요. 1월 그리고 3월, 6월로 접수부터 최종 합격까지 실기 필기 합쳐서 3개월 정도 소요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3월 달 남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전공을 하셨거나 그리고 교육을 좀 받으셨다. 그리고
제가 농업 자격 소개해드렸죠. 원예 뭐 기능사라던가 화해, 유기농 기능사가 있으신 경우에는 이제 내용이 좀 겹치기 때문에 네. 충분히 3월 달에 취득하실 수 있다. 그래서 한번 지원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생소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좀 공부를 하셔서 네. 6월 달 정도에 지원하시면 취득하실 수 있다라고 일정에서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종자 기능사로 내가 이제 이 길을 걷겠다 하는 분들도 있지만 네네. 따로 취업을 할 때 가산점이나 우대를 위해서 이 자격증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맞습니다. 국가기술 자격법에 의거해서 공공기관 그리고 일반 기업의 채용 시에 신분 보장 그리고 전복, 승진, 보수 등에서 우대가 가능하다라고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6급 이하 기술직 공무원이죠. 이 채용 시험 시에 농업 직렬의 일반 농업 그리고 식물 검역, 생명 유전 직류와 임업 직렬이죠. 산림자원, 산림보호 직류에서 3% 가산점이 있다라고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법제처 홈페이지를 통하시면 우대 사항이 정말 많이 있기 때문에 네.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 취업에 그리고 뭐 공무원 그리고 공공기관 취업에 활용하시면 참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 취창업을 조금 제가 더 말씀드리면 네. 이 창업에는 당연히 자영농 그리고 자영업으로 창업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종자상, 종묘상을 운영하실 수 있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취업 같은 경우는 작물 시험장 그리고 원예 시험장, 종자 생산 업체 등 굉장히 많이 있죠. 그리고 종자 관련 그리고 원예 재배 농장이 굉장히 늘어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취업이 가능하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뭐 농협도 있고요. 그리고 시도, 군, 지자체, 농촌진흥청까지 이 취업의 문이 활짝 열려 있기 때문에 해당 내용 확인하시고 취업에 도움 받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표님께서 추천하는 종자기능사 자격증 네. 공부 방법 또 네. 한번 알려주시죠. 네, 제가 공부 방법 알려드리고 있는데 우선 이 상대적으로 농업 3종 세트에 비해서는 조금 수월하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기쁜 소식일 수 있겠는데 내용을 보시면 이제 하루에 3시간 기준으로 한 2개월 정도 준비하시면 네. 취득이 가능하실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이제 필기 같은 경우는 인강 그리고 독학을 통해서 하실 수 있는데 말씀을 뭐 매번 드리고 있는데 인강을 통해서 공부하시면 훨씬 더 집중해서 이제 빠르게 취득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작업형 같은 경우는 반복적으로 조금 숙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작업형이기 때문에 기출문제 중심으로 많이 풀어보신다면 좀 빠르게 취득하실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총 시간 200시간 이상 준비하시면 취득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종자기능사 준비하는 취준생 분들에게 응원의 말씀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총성 없는 전쟁이다라고 해서 종자 전쟁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참 이 종자 개발만 하게 된다면 그 로열티로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 글로벌 종자 산업에서 승리하는 대한민국이 되기 위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취업에서 여러분들이 기능사 자격 취득하시고 이 분야에서 인재가 되시기를 제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강력하게 추천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1부에서는 이 농업 자격 4종 세트를 완성을 했네요, 드디어. 네,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네. 시간에는 또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오실지 기대하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신호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